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서는 이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운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마음속에 미국제 공대함 미사일인 하푼밖에 없고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도 있지만 하푼과 같은 마음속으로 작동하는 데다 함대함 유형밖에 없어 항공기에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판매하지 않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실용화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대만과 일본 정도이며 그중 구입이 가능한 것은 러시아의 P-800과 러시아와 인도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급비리에 진행되고 있고 국내 언론에서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국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지만 국방부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초음속 미사일과 별개로 국방부에서는 비행 속도가 마하5를 상회하는 극초음속 발사체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8월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계획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정경두 장관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와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위력 탄두 그리고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덧붙여서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성능과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검토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경에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최고 도달 속도는 마하3에서 4 정도이며 사거리는 300km에서 500km 정도입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유도 방식과 추진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항공기 탑재형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함정에 탑재하는 타입도 개발 중으로 전투기 KF-16과 F-15K에 통합 운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상과 같은 성능이나 사양의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현재 일본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의 사거리 연장형에 필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는 양자가 추구하는 기술적 방향성이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KF-X 전투기의 가용 탑재량이 1.3톤 정도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량이 1.3톤 이하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개량 사업을 시작한 ASM-3를 판매할 가능성이 없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를 수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유일한 후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2005년 즈음에 러시아와 기술 도입에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원래는 2015년 즈음까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램제트 통합과 중고도와 저고도에서의 안정적인 연소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지속적으로 늦어져 결국 20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완성 단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개발 장벽은 너무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연은 인도 브라모스 프로그램이 사용한 기술 도입 방식과 대만과 일본의 독자적 핵심 개발 방식을 모두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은 그 절충안으로 국내에서 체계 개발을 주도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국내 개발이 어려운 공기흡입구 구조 설계와 램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해외에서 핵심 기술 자료를 도입해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미국이 KF-16이나 F-15K로의 통합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KF-X와의 통합이 개발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실용화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KF-X 양산기는 빨라야 2025년 이후에 나올 예정이며 실제로 부대 운용이 시작되는 것은 2030년경으로 알려져 있어
설령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 해도 실제 전투기와 통합시험을 거쳐 KF-X에 국산 공대함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은 한참 후일 것입니다. 아마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함 미사일보다 먼저 차량이나 함정에 탑재하는 방식의 실용화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내 언론은 2020년경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에서도 드디어 완성이 멀지 않았다고 보도를 해서 아마 지상 테스트가 여러 번 진행된 듯합니다. 하지만 대함미사일의 성능 시험까지 통과하였으나 군에서는 더욱 소형화를 요구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현재는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에는 국방부가 연말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극초음속 유도탄에 대한 소요 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군 당국의 방침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ADD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선 6월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 적함의 보고서는 ADD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으며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마하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 중이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비춰보면 2023년까지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을 끝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완성시키면 수출 가능한 무기로 내놓을 가능성이 많고 아마도 서방 세계에서 입수 가능한 유일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갖는 나라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구매해 운용하려면 도입국 전투기나 수상함정 시스템에 통합돼야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체가 통합을 거부할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인 KF-X와 국내 기술로 구축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의 한국산 플랫폼과 함께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있어도 실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플랫폼 수출에 앞서 있다면 합제품 수출도 수월하겠지만 한국산 플랫폼의 해외 수출은 프리기탐을 대국으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정도여서 합제품 수출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개발된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군함 및 잠수함을 통합 패키지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해외에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초 2020년에 개발 예정이었던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언제 개발을 끝마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